왜 그럴까요? 정말 힘겹게 독재자를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성공했는데 왜 나라는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걸까요? 오늘이 오래된 정치적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한 한국 사상가의 아주 놀라운 통찰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역사의 수많은 장면에서 봐왔던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시민들의 그 뜨거운 열망으로 낡은 권력을 무너뜨렸는데 그 자리에 찾아온 건 희망이 아니라 끝없는 분열과 갈등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지도자 한 명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진짜 문제의 뿌리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 그런데 이 사상가는요, 문제의 원인을 정치나 경제 시스템 같은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정말 놀랍게도 바로 우리 자신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찾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류는 이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는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여전히 낡은 시대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진단입니다. 그의 진단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인류가 진화의 아주 거대한 변곡점을 지났다는 선언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2013년 1월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시점까지 제시해요. 바로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전 시대를 아직 동물적 본능이 남아있는 30% 정도 성장 단계의 인간 시대라고 본다면 2013년 이후는 비로소 이 지구의 주인으로서 70% 완성된 사람의 시대가 열렸다는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애벌레와 나비처럼요. 인간은 아직 미완의 존재, 그리고 사람은 완성된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상가가 지적하는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미 나비가 됐는데 여전히 애벌레 시절의 방식으로 날갯짓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어긋남, 이 부조화가 모든 혼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의 시대가 열렸지만 우리가 여전히 혼란스러운 이유, 그 두 번째 진단은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바로 리더의 부재입니다. 이야, 이 한 문장이 문제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는 것 같네요. 미래를 맡길 지도자가 없다는 탄식. 그런데 그 책임의 화살이 결국 우리, 국민 자신에게 향하고 있어요. 정말 뼈아픈 지적이죠. 그의 눈에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 전체를 위한 리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각자 속한 조직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스들일 뿐이라는 거죠. 그가 말하는 이 조직 카르텔은요, 우리 사회 곳곳에 아주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대기업, 거대 종교, 권력기관, 정당, 심지어는 각종 이익단체까지요. 이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서로 얽혀서 각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성벽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조직의 보스하고 진정한 지도자, 그 차이는 정말 명확합니다. 보스의 충성심은 오직 자기 조직을 향하고 목표는 그 조직의 이익을 지키는 거예요. 그 결과 사회는 조각조각 분열되죠. 반면에 진정한 지도자는 국가와 국민 전체에 충성하고 모두를 하나로 모아서 공동의 번영을 이끄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결국 이 강력한 조직들의 힘겨루기 속에서 정작 주인이어야 할 국민은 갈갈이 찢긴 채 길을 잃고 마는 겁니다. 바로 이게 혁명이라는 그 거대한 몸부림 뒤에도 더 큰 혼란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한 그의 최종 진단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모아줄 진짜 리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참 씁쓸하죠. 자, 이렇게 어두운 진단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걸까요? 그가 내놓는 처방전은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자기 깃발만 들고 자기 이익만 외치는 이 조직들의 함성 속에서 우리는 점점 흩어지고 있잖아요. 이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흩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의 심장으로 뛰게 할 그 강력한 힘은 과연 뭘까요? 그가 제시하는 해답은 정말 놀랍게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한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이는 이 오래된 가르침이 바로 이 분열된 시대를 치유할 유일한 처방전이라는 거죠. 그에게 홍익인간은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온 우리 민족의 DNA에 새겨진 강력한 운영체제, OS 같은 거라는 겁니다. 개인과 조직의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모두를 더 큰 목표 아래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위대한 처방전을 실행할 주체로 그는 놀랍게도 바로 한민족을 지목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시대적 사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현대 한국인들은 역사상 유례 없이 짧은 기간 동안 인류가 쌓아온 온갖 지식과 문화를 아주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흡수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은 결국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을 실현할 자양분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고 우리는 바로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아주 날카로운 경고도 던집니다. 엄청난 지식과 에너지를 가졌지만 그걸 어디에 써야 할지 목적을 모르는 사회. 그건 마치 강력한 엔진을 달았는데 방향키가 고장난 배와 같아서 모두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그가 제시하는 진정한 주권으로 가는 길 4단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새로운 사람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자각해야 합니다. 둘째, 조직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낡은 논리를 거부해야 하고요. 셋째, 우리 손으로 직접 국민을 위한 진정한 지도자를 키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익인간이라는 이 위대한 깃발 아래 모두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상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진정한 주권은 투표용지 한 장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나와 우리 조직의 이익을 넘어서 모두를 위한 공동의 꿈을 꿀 때 비로소 우리 손으로 되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지식을 어디에 쓸 것인지 목적이 중요하다고 그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 향합니다. 우리는 매일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쌓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당신이 가진 그 모든 지식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